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단기적인 시세나 비트코인 가격, 이런 얘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대신에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매일매일의 소음 너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판의 변화, 글로벌 금융의 지각 변동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거대한 변화는요, 시끄러운 뉴스 속보가 아니라 이렇게 가장 조용한 악수에서 시작되거든요. 겉보기엔 아무 변화 없어 보이던 그 단단한 성벽에 이미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퍼즐은 바로 이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이는 두 존재,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거대 은행과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인 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똑같은 미래를 향해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막강한 금융기관 중 하나죠. 바로 US뱅크가 던진 아주 파격적인 한 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 은행 시스템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바로 스위프트, SWIFT라는 시스템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해외로 돈을 보낼 때 그 돈이 막 바로 슝 하고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은행을 거치고 또 거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수수료는 계속 붙는 말 그대로 낡은 국제 우체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카톡 메시지는 1초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데 왜 돈은 3일씩 걸리고 수수료는 $50나 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비효율 때문에 은행들이 스위프트를 버리고 스텔라 같은 블록체인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며칠이 아니라 단 몇 초, 수십 달러가 아니라 거의 공짜. 이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그런데 왜 하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니라 스텔라였을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통제예요. US뱅크는 블록체인의 엄청난 속도와 효율성은 너무나 원하지만 동시에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고객 확인 KYC 같은 규제 통제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스텔라는 바로 이 두 마리 토끼, 속도와 통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들에게는 최적의 카드였던 셈입니다. 자, 이제 무대를 바꿔서 이와는 평행선상에서 진행되는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광풍과는 완전히 반대로 아주 느리지만 정말 단단하게 기초를 쌓아가는 그들의 장기적인 전략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전통금융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에 들어가려면요, 모든 책에 ISBN이라는 코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디지털 자산도 ISO 24165 같은 국제표준 코드가 없으면 기관들은 그걸 자산으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파이코어 팀은 당장의 가격 펌핑 같은 게 아니라 이 4개의 거대한 기둥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국제 금융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 즉 ISO 표준을 따르고요. 둘째, 유럽 시장의 규정집인 미카 규제를 준수하죠. 그리고 미래의 해킹 위협에 대비해서 양자 컴퓨터의 공격도 막아낼 방공호를 짓고 마지막으로 중앙 거래소 없이도 자산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기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거대한 체스 게임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전혀 달라 보였던 이 두 길이 어떻게 하나의 목적지에서 만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은행과 가장 풀뿌리적인 커뮤니티, 이 둘이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파이 네트워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00만 명 이상. 근데 이게 그냥 가입자가 아니에요. 신원이 모두 확인된 KYC 인증을 마친 사용자 집단이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유럽 국가 하나의 인구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아니, 그래서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메트칼프의 법칙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용자가 2배로 늘어나면 네트워크의 가치는 4배가 됩니다. 제곱으로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 1,000만 명의 인증된 사용자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US뱅크가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이유도, 파이 네트워크가 온갖 표준과 규제를 따르는 이유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바로 실사용, 영어로 유틸리티죠. 미래금융의 승자는요,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게 실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고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요? 아니죠. 마침 이 흐름에 직접 발을 담가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가 하나 있어서 잠시 그쪽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ITLX 월렛이 딱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런칭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해요. 이런 기회는 항상 정해진 기간에만 열린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보상도 상당한데요. 1등에게는 맥북 프로의 현금까지. 와, 총 200등까지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하니까 이건 꽤 해볼 만한 게임 같네요. 캠페인 참여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추천해서 순위 경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 나는 인맥이 별로 없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니게임을 통해 직접 암호화폐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니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은요, 친구를 추천하거나 SNS에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 같은 간단한 활동으로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여 장벽이 아주 낮네요. 자, 이제 다시 큰 그림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목격한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이 변화를 그냥 지켜보는 관찰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흐름의 일부가 되는 참여자가 될 것인가?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링크 앱을 다운로드하고 가입한 후에 ITLX 월렛을 열어서 캠페인에 접속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역사적으로 거대한 부의 재분배는요, 언제나 정보를 가지고 먼저 움직인 사람들, 즉 정보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정보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변화의 파도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파도 위에서 기회를 잡는 서퍼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해변에서 파도가 지나가기만을 지켜보는 관찰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